적국이 아닌 대상에 대한 영국군의 무력 사용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도전을 겪으며 발전해왔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상기험 사태에서 군, 특히 육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적국이 아닌 대상에 대한 군의 동원과 무력 사용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답은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역사를 통해 군, 특히 육군은 숙명적으로 이 문제에서 살벌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도자들은 국내 내부의 문제를 정치력이나 경찰력과 같은 다른 공권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이를 이용하여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가졌으면 때로는 이것을 실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은 육군이 동원되었다. 또한 외부의 국가가 국가 내부의 인원들과 결탁되었다는 의혹이 있을 때 군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고려할 가능성은 증폭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무력 사용은 그 법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에 상관없이 그리고 군을 동원한 지도자들의 목적 달성과 상관없이 동원된 군인들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초래하기도 했다. 본 내용은 현재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서구 현대 정치와 군 시스템의 원형과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벌어진 적국이 아닌 대상에 대한 군의 동원과 무력 사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교훈을 찾는 데 초점이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국 내전, 왕과 의회와 육군의 힘의 경쟁. 현대 육군의 태생 자체가 왕과 의회의 긴장 관계 속에서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에서 벌어진 내전은 왕과 의회와 육군 간의 힘의 경쟁과 부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1642년 시작된 영국 내전에서 찰스 1세의 왕권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올리버 크롬웰을 리더로 하는 의회파가 신형 육군을 창설하고 왕당파를 제압하여 찰스 1세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한다. 의회파가 왕당파를 누르고 권력을 장악하지만 육군의 힘은 이들 의회파까지 압도하여 육군에 의해 의원들이 선택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그리고 올리버 크롬웰 사후 육군이 왕당파로 하여금 프랑스로 망명 중이던 찰스 2세를 다시 왕으로 옹위하도록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육군에 의해 옹위된 찰스 2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군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고 이에 의회파와 육군이 힘을 합쳐 왕인 찰스 2세를 다시금 견제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왕은 전쟁에서 육군의 최고 사령관 통수권자가 되고 의회는 육군의 크기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대부분의 서구에서 유사하게 적용하는 체제가 정립된다. 다음은 피터루 학살 사건. 의회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시위대에 대한 육군 기병대의 무력 사용으로 18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피터루 학살은 군대가 적이 아닌 국내 내부 문제에 무력을 동원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선거권 확대와 의회 개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평화적 집회를 표방했으나 정부는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에 육군 기병대가 동원되고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군대의 무력이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또한 군대의 무력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다음은 북아일랜드 분쟁과 군대의 개입으로 비무장한 자국의 민간인 사살 사건이다. 1969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이어진 북아일랜드 분쟁은 북아일랜드의 독립 문제와 가톨릭 및 개신교 공동체 간의 갈등이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다. 영국 정부는 초기에는 경찰력을 중심으로 사태를 진압하려 했으나 점차 폭력 사태가 악화되면서 영국 정부는 육군을 동원하게 된다. 이는 군대가 외부 방위뿐 아니라 내부 치안 유지에도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그러나 군대의 개입은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영국 육군은 아일랜드 공화국군과 같은 무장단체와 충돌하며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한 사건들로 인해 현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샀다. 특히
1972년의 피해 일요일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된 사례이다. 영국 육군이 비무장한 자국의 민간인에게 발포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부상당한 이 사건은 군대의 개입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신뢰를 잃은 군대는 갈등 해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980년 광산 노조 파업으로 소련의 개입 의혹과 영국 총리 대처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군대 동원 계획이다. 1980년대 대처 총리 시절의 광산 노조의 파업은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했다.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번졌다. 정부는 경찰력을 주로 활용했으나 급기야는 인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경찰과 시위대가 부상당하는 무질서가 지속된다. 이에 대처 수상은 경찰에 의한 강경 진압을 지시하지만 강성 노조의 극한 투쟁은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야당과 언론은 대처의 강경 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와중에 영국 정부는 당시 영국의 적대적이었던 소련과 강경 시위를 주도하는 광산 노조에 막대한 자금 지원과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영국의 방첩 기관인 M15 보안국로 하여금 이들 노조에 대한 감시와 소련으로부터의 자금을 차단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고려하였다. 급기야 대처 수상은 광산 노조와 이를 지지하는 노동당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으며 광부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소련과의 결탁까지 의심되는 광산 노조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의 군 동원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력과 같은 다른 공권력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적국이 개입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국내 문제에 군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이 비교적 현대의 지도자들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국은 역사를 통해 적국이 아닌 대상에 대한 군의 동원과 무력 사용이 실행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계획으로만 머물기도 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육군 박물관 같은 곳에서는 육군의 역할을 침공하는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것뿐 아니라 내부 무장봉기 세력, 특히 영국의 적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부의 적대 세력들로부터 영국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된 자국민에 대한 군의 동원과 무력 사용은 많은 사람에게 회복되기 힘든 상처를 주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의 추방이나 반대 시위자 진압, 내부의 적에 대해 군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논쟁과 관련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정치력과 다른 공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국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동원 문제는 과거의 일이나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이 아닌 대상에 대해 군대의 동원은 서로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 사용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군의 동원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군의 특성상 대립하는 양측의 긴장과 흥분은 극도로 고조되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이 아닌 대상에 대한 군의 동원과 무력 사용은 국가가 내부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월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